치명적인 도구로 무장한 녀석들, 눈 비비고 봐도 모르겠는 위장술의 귀재들, 고개에 가까운 비행술 천재까지, 이처럼 자연계에는 영화 속 히어로들만큼이나 각양각색의 전략으로 무장한 생물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도 상상보다 훨씬 강력한 초능력을 가진 녀석이 하나 있죠. 일명 멘티스 슈림프라 불리는 갯가재입니다. 쏙이나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네들은 10강목, 갯가재는 9강목에 속해 있어 분류학적으로는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갯가재는 멘티스란 이름처럼 사마귀를 닮았으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입 쪽에 달린 앞다리입니다. 아마 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갯가재의 앞다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잘 아실 텐데요. 갯가재의 앞다리는 종마다 그 모양새가 조금씩 다른데 크게 작사령과 망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작사령은 얼룩말 갯가재처럼 긴 작살로 푹 찌르듯이 앞다리를 뻗어 단번에 먹이를 꿰뚫으며 사냥을 합니다. 그 속도는 무려 최대 2.3m/s인데요. 이런 앞다리를 가진 갯가재들은 주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살죠. 한편 망치형 앞다리를 가진 갯가재들은 강력한 펀치를 휘둘러 조개같은 단단한 껍데기를 지닌 생물의 껍데기를 부숴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펀치 속도는 작사령 갯가재들보다 거의 10배나 빠르고 빠른 속도만큼 더 강력한 충격을 주는데 녀석들의 펀치력은 1500N이나 되죠. 망치형 갯가재의 펀치 속도는 최대 23m/s로 이를 시속으로 변환하면 무려 83km/h에 달합니다. 해당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떠올리면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요. 생물 물리학자인 빌 프랑수아는 자신의 저서인 바다의 천재들에서 망치형 갯가재가 날리는 펀치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거의 1만 배에 달할 거라며, 만약 권투 선수가 이 정도의 속도로 오락실의 펀치머신에 주먹을 날린다면 그 기계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죠. 이쯤 되면 갯가재를 바닷속 원펀맨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갯가재들은 어떻게 그 작은 몸으로 이렇게 강력한 펀치를 휘두를 수 있는 걸까요? 근육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텐데 말이죠. 그 답은 앞다리의 내부 구조에 있습니다. 갯가재의 팔 오금을 보시면 근육 조직과 아주 단단한 두 개의 스프링 구조의 조직이 있습니다. 팔이 구부러져 있을 때는 스프링 구조의 조직들은 마치 용수철처럼 근육과 함께 압축이 되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일종의 잠금 장치로 탁 걸어서 고정시켜 놓죠. 그리고 먹이를 사냥할 때가 되면 잠금 장치가 탁 풀리면서 저절로 집게발 펀치가 앞으로 발사됩니다. 용수철을 활용한 아이스크림 펀치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과학자들은 이 망치형 갯가재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갯가재가 펀치를 날릴 때의 충격파를 분석해보니 펀치를 날릴 때 나타나는 이 지점들은 이해가 됐지만 펀치를 날린 직후에 나타나는 이 힘들은 무엇인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힘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일명 공동현상이라 불리는 캐비테이션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갯가재가 먹잇감을 향해 펀치를 날린 직후 집게발이 너무 빨리 튕겨져 나가는 바람에 주변의 압력은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빠르게 낮아지면 그 순간 집게발 주변에 물이 끓어오르면서 작은 거품들이 만들어지죠. 이를 캐비테이션 버블이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생성된 이 거품들은 주변의 물의 압력 때문에 격렬하게 내파되면서 열, 빛, 소리 등의 에너지로 방출되는데요. 이때의 순간 온도는 4000에서 2만도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이는 태양의 표면 온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강력한 에너지들이 먹잇감에게 두 번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보통 이런 공동현상이 초고속 선박과 어뢰의 프로펠러에서 나타나는 것을 떠올리면 갯가재 펀치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마 이런 의문점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펀치를 날리는 갯가재의 집게발은 왜 손상되지 않을까요? 이는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재료공학자인 키사일러스 교수팀이 밝혀냈는데요. 연구팀은 갯가재의 집게발 곤봉에서 헤링본 구조라 불리는 격자로 반복되어 쌓여있는 구조의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직물을 짤 때도 이런 식으로 짜면 튼튼한 옷감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헤링본 구조의 조직 덕분에 갯가재는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갯가재는 집게발 외에도 굉장히 독특한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이죠. 공작 갯가재의 눈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안눈이 모여 겹눈을 이루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눈 한 개가 세 영역으로 나뉘고 영역마다 각각의 눈동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눈 하나에 세 개의 눈동자가 있는 셈인데요. 덕분에 눈 하나만으로도 삼각측량법을 통해 거리를 가늠할 수 있죠. 또 이들은 난눈마다 광수용체 세포와 연결되어 있는데,
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 광수용체 세포의 개수가 무려 12개에서 16개나 됩니다. 우리 눈의 광수용체가 3개인 것과 비교하면 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요. 그래서 갯가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복잡한 눈을 지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갯가재의 이렇게 많은 광수용체 중 눈 가운데에 위치한 약 6종류의 수용체들은 자외선 영역의 빛을 감지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산호초의 미세한 색조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산호초의 몸을 숨기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진화적 적응인 거죠. 더 신기한 점은 갯가재들은 많은 바다동물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인 특정 아미노산들을 일종의 광필터처럼 활용합니다. 이들의 광필터는 약 4종류가 있는데 덕분에 같은 종류의 광수용체로도 사용하는 필터에 따라 여러 색상들을 감지할 수 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만 이렇게 광수용체가 많다고 해서 갯가재가 미세한 색을 전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파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색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파장 차이가 20나노미터 이하로 나는 색상들은 구분할 수가 없죠. 반면 우리의 눈은 광수용체가 3개임에도 뇌가 광수용체에 온 신호를 미세하게 조정해 이렇게 큰 차이 없는 파장의 색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갯가재의 눈에는 우리에겐 없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편광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파동의 일종인 빛은 파도처럼 수직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것과는 달리 이동축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향의 진동 중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편광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각각의 편광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광을 감지하려면 여러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갯가재는 다릅니다. 현재 약 6종의 갯가재들이 미세 육모 조직을 편광판처럼 사용해서 편광을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들 중 스미스 갯가재는 4개의 선형 편광과 2개의 원형 편광을 동시에 구분해낼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편광 구분 능력은 이 갯가재가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갯가재에게서 왜 이런 민감한 편광 감지 능력이 진화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과학자들은 아마도 반짝거리는 비늘을 지닌 창꼬치 같은 포식자 혹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먹잇감을 좀 더 잘 감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죠. 생물 물리학자 빌 프랑수아는 갯가재는 편광을 감지할 수도 있지만 껍데기의 패턴을 변화시켜 자신의 몸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실시간으로 직선이나 원형 편광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즉 편광은 이들이 짝을 찾거나 동종끼리 경고를 보내는 일종의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인 셈이죠. 갯가재란 녀석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다에는 갯가재만큼이나 신비로운 녀석들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생태를 지니고 있죠. 나는 물고기로 유명한 날치가 무려 45초 동안 500m 이상을 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비행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또 정어리 같은 어류들은 왜 떼를 지어 다니며 어떻게 무리 전체의 형태를 이토록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향유고래가 2250m까지 잠수한다는 사실은 포유류가 바다로 간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생물 물리학자 빌 프랑수아는 자신의 저서인 바다의 천재들에서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책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상어나 문어의 놀라운 능력부터 비단무늬 고둥이 조개 껍데기들을 수집해 자신의 껍데기 위에 붙이는 이유, 불에와 이석을 통해 소리를 듣는 물고기 이야기 등 바다 생물의 갖가지 신기한 생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책의 챕터가 9개 뿐이라서 한 챕터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챕터 안에서도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가며 중간중간 쉬어 읽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책의 적재적소에 배치된 컬러 사파들은 어렴풋한 내용을 선명하게 만들어주죠.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바다 생물들의 놀라운 생존 기술들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바다의 천재들을 적극 추천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